안녕하세요, 우스라입니다. 오늘은 사진 후보정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두 프로그램인 포토샵과 라이트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계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전문가일수록 포토샵을 사용하고 초보자일수록 라이트룸을 사용한다. 과연 맞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라이트룸만으로도 얼마든지 전문적인 사진 후보정을 할 수가 있고요. 서양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도 라이트룸만으로도 아주 멋진 작품을 작업하기도 합니다. 사실 포토샵은 사진 후보정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죠.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1990년도에 1차 버전이 출시가 되었어요. 최초에는 이 영화의 그런 그래픽 작업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든지 편집, 합성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사진가들이 이걸 또 보정해서 보니까 또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토샵이 사진 후보정에 많이 쓰이게 되었고, 이 CS 버전부터 본격적으로 사진 후보정이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라이트룸은 애초에 사진가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죠. 2006년도에 베타 버전이 나오고 2007년도에 첫 버전이 출시된 걸 알고 있는데, 이 사진 후보정을 위해서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간편하고 또 이렇게 포토샵을 모르더라도 배우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이트룸에 없는 기능들이 당연히 포토샵에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리고 사진을 찍다 보면은 이 합성이라든지 편집 같은 그런 다른 분야에도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라이트룸에서 할 수 있다 보니까 결국 포토샵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포토샵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전문가라서도 아니고 또 그리고 라이트룸이 싫어서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포토샵이 편해서입니다. 제가 20년 전부터 포토샵을 업무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 포토샵을 자주 쓰게 되겠죠. 이 포토샵과 라이트룸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가 이 사진 파일을 불러오고 가져오는 데 있거든요. 사실 포토샵에 익숙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라이트룸에 파일 불러오는 그런 방식이 좀 불편합니다. 낯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포토샵을 쓰는데, 최근에 라이트룸의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막 이제 사진을 시작한다면은 라이트룸으로 이렇게 사진을 보정하는 걸 배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막 이제 사진 후보정을 입문하신 분이라면은 내가 라이트룸을 배울지 포토샵을 배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프로그램을 켜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포토샵과 라이트룸에서 이렇게 사진을 보정해 보면서 두 프로그램의 차이점을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프로그램 화면은 포토샵 CC 2022 화면이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바로 이렇게 아이콘 눌러서 실행을 시키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보시면 최근 항목이라는 게 보이죠. 최근에 작업했던 사진의 리스트가 이렇게 20장이 뜨게 돼요. 자, 이거는 영구적인 게 아니고요. 만약에 열기를 통해서 작업을 해서 부른 다음에 나중에 또 하면은 계속 이제 밀려가지고 이 끝에 있는 사진들은 없어지게 되겠죠. 사라지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록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이런 파일 열기 형태의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라이트룸은 다르죠. 자, 라이트룸 모바일 데스크탑 범용 프로그램인 라이트룸을 불러왔어요. 기존의 데스크탑 버전인 클래식 같은 경우는 카탈로그 방식이라고 해서 이 불러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져오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찍힌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꽂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 이게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영원히 계속 이렇게 카탈로그에 남게 되죠. 그래서 분류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분류를 잘 해가지고 두고 이제 이렇게 목록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원본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든 원본 보존이나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고, 이 사진 작업에서는 장점이 많죠. 근데 사실 다른 프로그램들, 아까 포토샵처럼 뭐 엑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 워드라든지
한글 같은 프로그램을 쓰는 게 익숙이 돼 있는 분들은 이 카탈로그 방식이 굉장히 불편해요. 자, 그리고 오래 이게 쌓이고 쌓이면 분류를 잘 못하면은 헷갈리기도 하고 또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 최근에 나온 이 모바일 데스크탑 범용 버전인 라이트룸은 이 두 가지 방식의 장점만 접목을 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는 뭐 라이트룸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다 보니까 이 120장밖에 없죠. 그래도 이렇게 보정한 리스트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JPG와 로우 파일이 다 같이 이렇게 리스트가 돼 있고 관리가 이제 더 많아지면 복잡할 텐데 이렇게 앨범을 만들어 가지고 분류도 할 수 있어요. 국내, 인물, 해외로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간편하게 이렇게 목록을 보기도 좋고 이런 방식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한 장을 보정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보정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구조죠. 자, 그리고 추가도 되게 간단해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카탈로그 한 번에 쫙 이렇게 가져오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개별적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를 클릭을 하면 오늘 이렇게 불러올 사진이 3장인데 만약에 이 001 가져오기 검토를 딱 하면은 가져올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앨범에서 이 사진은 국내 화성 수섬 사진이거든요. 국내로 해놓고 추가를 딱 하면은 자, 11장에서 지금 12장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목록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새로 추가가 됐죠. 그럼 이걸 가지고 바로 그냥 별도의 그런 걸 할 필요 없이 여기 지금 오른쪽 보면은 이렇게 지금 도구들이 있죠. 이거, 그 다음에 자르기 이거, 그 다음에 복구하기, 그 다음에 마스크 기능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정한 다음에 자, 여기서 내보내기 JPG로 저장을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볍고 되게 빨라요. 자, 그리고 좀 더 보시면 여기서 많은 것들을 하게 되겠죠. 지금 보시면 빛 말 그대로 명암을 뜻하는데 노출이라든지 뭐 대비, 하이라이트 셋을 잡을 수가 있죠. 이 사진 같은 경우에 뭐 JPG이긴 하지만 좀 깨질 거예요. 어두운 영역을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되고 밝은 영역을 이렇게 하면은 또 선별적으로 작업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곡선도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커브도 활용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 가장 많이 쓰는 기능들이 색상이죠. 사실 이 색상 혼합 HSL이라고 합니다. Hue, Saturation, Lightness. 그래서 이 색상별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늘색을 좀 바꾼다거나 그런 보정을 할 때 이 기능을 많이 쓰죠. 자, 그리고 또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이 안에서도 지금 톤 보정도 이 중간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효과라든지 텍스처 부분 대비 디에이즈 안개성 제거 이런 것들 다 많이 쓰게 되고 세부사항에서 선명하게 하게 노이즈 같은 감소도 지키고 또 색소차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왜곡도 잡아내는 기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프리셋을 많이 쓰죠. 포토 라이트룸은.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권장하는 것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용자 버전인데 굉장히 다양한 그런 프리셋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 프리미엄 들어가 보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추가됐습니다. 원래 무료로든 유료든 프리셋을 받아가지고 다른 작가분에 적용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안에서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꿀 수 있어요. 지금 풍경 보시면은 풍경 안에서만도 너무나 많죠. 아주 간편하게 괜찮은 내가 막 낑낑대고 보정하는 것보다 여기서 보정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을 만큼 굉장히 프리셋도 좋아졌습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자, 이 사진을 포토샵에서 불러오게 되면 자, 이렇게 열기를 해서 부르면은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만약에 뭐 윈도우 탐색기에서 바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포토샵으로 연동되게 할 수도 있고 브릿지, 어도비사에서 만든 브릿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JPG는 바로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라이트룸과 많이 다르죠. 이것은 애초에 사진 후보정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그런 사실 T가 뭐겠습니까? 텍스트죠.
보정할 때 이렇게 글자를 넣을 일은 없잖아요. 하지만 또 사진 보정 후에 디자인을 한다거나 편집을 할 때는 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되고, 여기 창에 가 보시면은 이 작업 영역에서 우리는 지금 사진 후보정을 하니까, 저는 사진 후보정을 하니까 사진으로 인터페이스를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필수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또 포토샵을 쓰는 그런 니즈는 굉장히 다양하죠. 만약에 그래픽 하는 사람은 이 창으로 볼 수 있을 거고, 글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페인팅, 그림 그리는 사람은 또 이렇게 브러쉬 색칠하는 게 또 제일 중요한 인터페이스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은 밑에 이렇게 프레임이 생기게 해서 굉장히 복잡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토샵에 어느 정도 이제 이때까지 뭐 다른 용도로 저처럼 뭐 디자인이나 편집을 하기 위해서 좀 배운 사람들은 포토샵으로 사진 후보정을 하기가 그래도 좀 편한 편인데, 막 처음 이제 포토샵을 사진 후보정을 시작하는 분들, 라이트룸도 모르고 포토샵도 모르는 상태라면은 사실 라이트룸으로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 알고 보면은 뭐 보정에 쓰는 그런 기능들은 많이 없지만, 일단 보시고 계시면 숨이 탁 막히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책으로 봐도 이걸 다 또 A부터 Z까지 공부한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 지루한 일이죠. 여기 지금 사실 이 왼쪽 도구 모음만 하더라도 후보정에서 쓰는 거는 이 브러쉬가 제일 많이 쓰이고, 나머지는 또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거든요. 편집, 디자인, 합성에서 많이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거라고 이렇게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현재 뭐 포토샵을 잘 쓰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굳이 라이트룸을 쓸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막 보정을 시작하신다면은 라이트룸을 쓰는 게 더 편할 거고요.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일 거고요. 지금 JPG들은 바로 이렇게 열리게 돼요. 이렇게 본판에서 바로 열리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사진은 로우 파일입니다. 지금 DNG 파일로 제가 변환을 시켜놨는데, 얘는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로 포토샵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ACR, 어도비 카메라 롤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근데 보시니까 아까 라이트룸이랑 거의 똑같죠? 뭐 이렇게 이름 그런 건 다르죠. 기본이 약간 빛이었는데 세부상도 합쳐져 있고요. 여기 똑같이 명암을 보정할 수 있고, 곡선 있고, 세부상도 비슷하고, 특히 똑같습니다. 색상 혼합은 HSL 방식이 똑같고, 색 보정이 이제 아까 톤 보정이 똑같게 들어있죠.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자르기라든지 복구라든지 이 마스크 다 똑같고, 이 프리셋도 똑같이 여기 보면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어도비사에서 똑같이 두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인데, 이 로 파일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명암 보정을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죠. 노트차가 확 쏘졌습니다. 열기를 하고 포토샵 본판에서 이렇게 보정을 하게 되는 거고, 사실 그런데 보통 요분 거의 다 명암 보정 때문에 로 파일로 찍으시잖아요. 자, 아까 그거를 가져와 보면은, 자, 얘를 가져오면 얘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가야 될 거고요. 그죠? 자, 추가를 했습니다. 자, 해외로 딱 들어왔는데, 자, 여기서 이건 역시 아까 포토샵 ACR에서 한 것과 똑같이 보정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지금 막 사진을 시작하셨다면은 이 라이트룸 안에서도 충분히 웬만한 보정을 다 똑같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라이트룸을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JPG의 경우, 만약에 지금 이 사진을 보정해 볼게요. 좀 어둡죠? 만약에 이 사람 얼굴만 좀 밝게 하고 싶어요. 포토샵에서는 꼭 레이어 복제를 하거나 이 조정 레이어를 씁니다. 자, 레이어 복제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복제를 해가지고 컨트롤 J 단축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블렌딩이 있어요. 이게 라이트룸에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토샵이 좀 더 전문적으로 느껴지는데, 자, 스크린 2배로 지금 밝아졌거든요. 이렇게 밝은 셀로판지가 붙어 있죠. 얘를 Alt 키를 누르고 마스크를 누르면은 이 검정 가면으로 가려지게 돼요. 이게 마스크의 개념이죠. 자, 그러면 흰색이 오게 하고, 브러쉬로 하고, 경도를 약하게 하고, 붉은 약하게 해서
지금 밝아야 되는 부분만 이렇게 살살 칠해주면 뭐 지워지는 개념 같죠?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 방금 검정 가면에 가려져 있는 이 2배로 밝은 스크린 효과가 요만큼이 드러난 겁니다. 흰색 칠한 만큼. 그러니까 전체를 밝게 하거나 전체를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밝게 할 수 있고, 효과가 지나치다 싶으면은 다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복구도 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기능들이 좋아서 사실 포토샵으로 보정을 하시라 이렇게 하는데, 자 이제 라이트룸에서도 이게 가능합니다. 자, 라이트룸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이번에는 라이트룸에서 사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3번 가져오기 검토를 할 텐데, 이번에는 이건 인물이죠. 자, 인물, 그 다음에 추가를 딱 하면은, 자, 인물 쪽에 이렇게 추가가 될 거고, 자, 이걸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자, 아까 이렇게 포토샵에서 얼굴만 밝게 했잖아요. 사실 이 라이트룸은 복제를 못하고 레이어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한 장만으로 보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마스크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원래는 브러쉬, 선형, 방사형, 이 개념이 뭐냐면은 이 세 가지만 있었거든요. 이 세 가지로도 충분히 뭐 잘 할 수가 있었는데 잘 많이 안 쓰는 그런 기능이었죠.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피사체 선택, 하늘 선택, 색상 범위, 광도 범위가 추가되면서 레이어 개념을 모르고 레이어를 안 써도 일부적으로 보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사형, 선형 그레이드면 방사형을 이렇게 그레이드를 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위치도 옮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노출을 살짝 올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방금 방사형으로 이렇게 경계는 또 부드럽거든요. 지정된 부분만 이렇게 보정이 돼요. 만약에 추가를 합니다. 자, 또 방생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 빛이 들어오고 있죠. 방금 얼굴 쪽과는 별개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 또 역시 노출로 이렇게 하면은 선별적으로 보정이 되죠. 또 만약에 또 추가를 해서 그레이디언트 씁니다.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부분만 색깔을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마스크 3입니다. 그죠? 쭉 가보면 여기 색온도 색조가 있는데, 자, 분홍빛이 돌게 하고, 이게 완전 파란색이 되네요. 요렇게 색조도 좀 이런 식으로 채도 좀 올리고, 지금 그걸 보면은 총 3가지, 얼굴을 밝게 방사형으로, 이쪽도 밝게, 이쪽은 색깔을 바꾸는 개념으로 지금 보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 영역별로 보정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굉장히 많이 개선된 기능이고, 우리 아까 그 국내에서 자, 이 사진도 자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모양감이 깨지긴 하겠지만, 자, 이 로파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제는 JP다 보니까, 자, 어두운 영역 좀 이렇게 빼주고 밝은 영역 죽여준 다음에,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쪽 부분만 좀 밝게 하고 싶고 여기는 또 진하게 하고 싶어요. 자, 3가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피사체 선택을 딱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게 포토샵에 있는 기능이었는데, 합성할 때 많이 쓰는 기능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나무랑 정확하진 않죠. 사실 브러쉬로 추가를 해가지고 요렇게 지금 요쪽 부분만 세밀하게 또 지정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거의 그래도 꽤 정확하게 잡아내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만 하면은 지금 선택된 부분만 밝아지죠. 이거는 어쩌면 포토샵에서 이렇게 일일이 칠하는 것보다 더 개선된 기능일 수도 있고, 사실 포토샵에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트룸도 이만큼을 해낼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고,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브러쉬로, 이거는 뭐냐면 일일이 칠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자, 지금 여기 밝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하고 나무는 기본적으로 약간 밝게 했고요. 자, 또 마스크 2에서 지금 마스크가 1이었잖아요. 2에서 노출 살짝 올리니까 지금 칠한 부분만 또 밝아지죠. 자, 또 추가를 할 거예요. 하늘 선택하면 또 하늘만 되겠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 여기서 방사형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숲 지평선부터 전체를 다 이렇게 아우른다. 이게 마스크 3입니다. 약간 노출, 안개 같은 게 좀 뿌옇게 낀 느낌도 나고요. 그죠? 지금은 사람, 나무, 아까 칠한 그거는 이제 피사 선택을 했고, 요 필기밭에 그거는 붓을 칠해서 했고, 요쪽 전체적인 밝게 하는 거는 이 방사형 마스크를 했고, 자, 마지막 최종적으로 선형 그레이디언트를 써서 이제 마스크 4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내립니다. 여기까지 내릴게요. 자, 요거는 노출을 좀 어둡게 하고, 대비도 좀 줄까요? 이렇게 하고, 자, 흰색 계열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색온도 좀 노랗게 가고, 색조도 좀 이렇게 분홍 느낌으로 가고, 자, 그 다음에 채도도 좀 올려주고, 디에이즈 올리면 더 선명해지거든요. 자, 안개 노이즈는 생기네요. 약간 해주고, 또 노이즈 감소 좀 해주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총 4개의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늘 그라디언트, 요쪽 방사형 밝게 한 거, 그다음에 아까 붓으로 칠한 부분, 피사 선택을 한 부분, 4개가 있어. 실제로 레이어가 지금 배경을 포함해서 5개가 생긴 개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사실 예전에 포토샵에서만 될 것 같았던 그런 세부적인 보정들을 이 라이트룸에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모자 같은 거, 모자를 없앨 수는 있지만 옮기고 하는 부분들, 사실 그건 뭐 보정 간단한 거긴 하지만 보정 영역이라기보다는 편집이나 합성 영역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나중에 포토샵 할 수 있으면 되고, 사실 내가 후보정만 하겠다, 그 다음에 지금 막 시작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일단 라이트룸으로 시작을 해보십니다. 근데 아까 이 라이트룸이 기본적으로 포토샵 로 파일 열렸을 때 이렇게 열리게 되는 어도비 카메라 로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순서가 어떻겠습니까? 라이트룸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익숙이 좀 되고, 더 이제 응용을 하고 싶고, 더 좀 합성이라든지 편집,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아마 이제 사진을 오래 하게 되면은 후보정에서 또 포토샵에 또 좋은 기능도 쓰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라이트룸을 쓰다가 HDR이 똑같으니까 HDR 결국에 쓰게 되실 거고, 여기서 열기를 하게 되면 이대로 지금 되거든요. 여기서 아까 보셨던 뭐 레이어 블렌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능들은 순차적으로 배우셔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라이트룸과 포토샵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포토샵이 기능이 더 많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외려 이렇게 기능이 많다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뭐 처음부터 포토샵 할래, 그렇다면 상관이 없지만은 좀 이렇게 빨리 효과를 보고 싶고, 또 빨리 이렇게 보정에 익숙해지시고 싶다면은 이 라이트룸을 쓰시는 것도 문제가 없고, 워낙 지금 보시다시피 이 마스크 기능이 많이 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트룸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에 좋은 영상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